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향토 예비군 창설 47주년을 맞아 3일 서울을 비롯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예비군은 총력 방위태세의 초석이라며 내고장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당부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향토 예비군 창설 47주년 기념식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개최됐습니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시도지사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은 예비군 대원을 비롯해 군부대 지휘관과 지역기관장,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육군 1군단과 육군 55사단이 최우수 수임 군부대로 선발돼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고 24개 부대와 기관의 유공자 286명에게는 대통령 표창 등 부대와 개인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축하 메시지에서 총력 방위태세의 초석이자 평시 전쟁 억제 전력인 예비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로 우리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과 전염병, 테러와 같은 새로운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예비군과 지휘관, 시도방위협의회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예 예비군을 육성하기 위해 무기 정비와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예비군의 평일 생업 여건과 편익 증진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격려 메시지를 통해 지역 방위의 초석이자 경제 성장의 역군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예비군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국가안보 없이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도 없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며 일하면서 쌓아오는 예비군은 국방의 한 축이므로 전방위 총력 안보 태세를 갖추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47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예비 전력 발전과 지역 향토 방위를 위해 헌신한 모범 예비군 39명을 선발해 부부 동반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안보 현장 견학과 함께 2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청와대 경례를 견학한 데 이어 3일에는 국방부 경례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모범 예비군들은 6일까지 제주 문화탐방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올해 예비군의 날을 맞아 육군 55사단이 영예의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했는데요. 육군 55사단은 수도권 향토방위 임무와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육군 55사단이 예비군의 날을 맞아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975년 창설 이후 8번째 수상입니다.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향토방위 임무를 맡으며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용인시를 포함해 경기도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으며 65개의 국가, 군사 중요시설과 도시 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과 나라사랑 안보 콘서트 등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으며 AI와 구제역 등 지역 내 재해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대민 지원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등 사회안전망과 연계한 적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9월엔 민관군경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2017년을 목표로 부대 개편을 추진 중이며 연대급을 여단급으로 보강하는 동시에 각 여단 예하에 예비군 훈련대 창설을 계획 중입니다. 앞으로도 전평시 작전 수행태세 확립과 전투 임무 위주 실전적 예비 훈련을 통해 확고한 향방 작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적이 도발 시에는 즉각 응징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부대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 연병장에서 2일 열린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선 대통령 부대표창 표지석이 제막됐으며 모범 예비군 지휘관 14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1968년 4월 1일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향토 예비군이 창설됐습니다. 네, 그로부터 4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창설 배경과 주요 활동상에 대해 윤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68년 1월 12일
북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인근까지 접근한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이 발생하고 23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 해군 푸에블로우가 납치되면서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로 오릅니다.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1968년 4월 1일 내고장과 나라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250만 명 규모의 향토 예비군을 창설시킨 겁니다. 예비군은 창설된 지 불과 2달여 만에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6월 25일 강원도 고성군 현내에 침투한 무장간첩 소탕작전에 이어 7월 29일엔 군경 합동으로 목포 허사도에 침투한 무장간첩 2명을 사살했습니다. 조직과 장비, 훈련 등 모든 면이 미약한 상태에서 거둔 값진 전과였습니다. 예비군의 활약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1970년 율도 무장공비 소탕작전, 1971년 인천항만 간첩선 침투 소탕작전, 1975년 광산 임실 무장공비 소탕작전,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무장간첩 소탕작전 등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이면 어김없이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현재까지 예비군의 전과를 종합해보면 모두 91회에 걸쳐 작전 현장에 투입됐고 연인원 457만여 명이 동원돼 무장간첩 등 173명 사살, 14명 생포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국가적 재해와 재난 현장에서도 예비군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 강릉과 고성, 삼척 지역 대형 산불 현장에 동원돼 진화에 앞장섰고 2003년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현장에서도 피해 복구 작업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현재까지 42회 연인원 388만여 명이 동원돼 태풍과 폭설, 홍수, 산불 등 여러 재해 재난과 맞서 싸우며 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에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 남성과 함께 여성 예비군들도 지역 안보의 새 기둥으로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1989년 4월 1일 첫 여성 예비군 소대가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4개 소대 6,370여 명의 여성 예비군이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과 안보 도우미로 전국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위기와 각종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앞장선 대한민국 향토 예비군. 내고장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더욱 빛나는 활약상을 기대해 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북한이 3일 오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대동강하구 해안가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에 대해 최근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 민간단체 풍선부양 움직임 등과 관련해 대남 압박을 위한 무력 시위성 도발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다음 주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방한 기간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9일 오후 서울에 도착해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합니다. 양국 장관은 지난해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 억제력 강화 방안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이 취임 직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MD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에 대한 논의는 이번 회담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오후에는 양국 장관이 함께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추모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북한 어뢰에 피격된 천안함을 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함께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립산청호공원이 지난 2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영천과 전북 임실, 경기도 이천에 이은 4번째 호공원인데요.
네, 이번 국립산청호국원 준공으로 약 5만여 명에 달하는 남북권 거주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호국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경상남도 산청에 남북권 국립묘지인 국립산청호국원을 준공했습니다. 준공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각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기념사에서 국립산청호국원 준공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이곳은 호국 용사들이 헌신을 기리는 추모의 자리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숭고한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일깨우는 호국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는 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 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들이 영면하실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나라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산청호국원은 국고 497억 원이 투입돼 56만 제곱미터 부지에 5만 기 규모의 안장시설을 갖췄습니다. 호국원 안장 대상자 30만 명 중 남북권은 약 5만 명으로 산청호국원 개원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국립산청호국원은 7월 1일부터 안장 업무를 시작하며 안장 신청은 인터넷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공군은 지난 2일 일전투비행단에서 2015년 1차 고등비행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 25명의 조종사들이 빨간 마우라를 목에 걸었는데요. 특히 조종사 3형제 중 막내 김상진 중위와 해군 SSU 출신의 이승환 중위 등 특별한 사연을 가진 조종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혜슬아사입니다. 25명의 젊은 보람애들이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목에 걸었습니다. 수료식은 전순직 조종사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기리는 명예단상 의식을 시작으로 수료 증서 수여, 우수자 시상, 빨간 마후라와 조종 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 공해군에 걸쳐 삼형제가 조종사의 길을 걷게 돼 주목받은 김상민 중위는 최고의 전투 조종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종사 삼형제 중 막내로서 두 형님과 함께 대한민국 하늘을 완벽히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공군 전투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삼형제의 멋진 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또 공군 전투기 정비사 출신 전대한, 이상현 중위와 해군 SSU 출신의 이승환 중위, 그리고 육군 특전사로 복무했던 이민규 중위도 화제가 됐습니다. 공군 전투 조종사로 다시 태어난 오늘 이렇게 큰 수상의 영광도 얻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빨간 마우라를 목에 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이승환 중위는 이날 수료식에서 임효준 중위와 함께 영예의 공군참모총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임 조종사들은 앞으로 자신의 주 기종에 따라 전투기와 수송기, 회전익기 등 항공기 조종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벚꽃이 만발한 경남 진해에서 한미 해군 장병들이 합동 군악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과 제53회 군항제의 일환인 한미 해군 합동 군악연주회가 2일 진해 중원로터리 특설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해군 군악대와 미 7함대 군악대가 함께한 연주회는 각국의 국가를 시작으로 한미 해군의 군가,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한국무용 공연, 타악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관람객들은 장병들의 열정적인 연주를 보고 들으며 하나가 됐습니다. 외국인이랑 같이 협조한다는 게 살면서 좀 쉽게 있을 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경험했다는 것도 저 인생에 되게 큰 의미가 될 것 같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해군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진해 군항제 기간 동안 해군사관학교와 진해기지사령부를 개방하고 최신의 구축함과 상륙함의 함정 공개 행사와 바다사진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토예비군의 날은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고 범국민적인 안보의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정한 날인데요. 육군 32사단 도마 이동대에서 지원예비군을 41년 동안 수행한 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간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박찬옥 소대장을 원동환 중사가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이 푸른 제복을 입고 남이 세울 수 없는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면에 큰 자부심과 함께
많은 사람 앞에 모험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면에서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의 나이는 70. 지난 1975년 1월 육군 이사단 포병연대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육군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이후 지원 예비군으로 41년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비군은 예비역 간부 중에서 자원에 의해 지역 예비군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예비군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와 다름없지만 그는 제복을 통해서 젊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제 동기나 친구들보다 나이에 비해서 젊다는 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제복을 통해서 젊음을 얻었다는 거, 여기에 돈 들어간 거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택한 이 제복의 길이 나한테 한번 살다 가는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큽니다. 저는 그래서 제복을 통해서 젊음도 얻었고, 제복을 통해서 강한 정신적인 사고를 갖게 된 것, 이러한 보이지 않는 나한테 많은 축복이 우리 많은 예비군 전우들한테도 같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우리 후배들한테 강조합니다. 지원 예비군 임기는 2년이며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연령 제한이 신설돼 박찬욱 소대장은 올해 12월 말이 지원 예비군 만기일입니다. 박 소대장은 41년간 해왔던 지원 예비군직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 속에 후배 예비군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5억이라는 돈과 5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어느 것을 택하겠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단연코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남은 여생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이러한 사세로 내가 5년이라는 시간을 더 얻을 수 있다면 뭔가 한번 확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꿈이 발동이 되더라 이겁니다. 예비군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냥 흘려버린 시간이 아니라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40년이나 차이 나는 여러분들은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40억 원의 가치를 지금 축적하고 있다. 박찬욱 소대장이 후배 예비역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밀리터리 기네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최초 전투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1950년 7월 3일 첫 출격해 6.25 전쟁의 승패를 바꿔놓은 전투기, 바로 F-51 머스탱입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우리 공군은 불과 1,800여 명의 병력과 20대의 항공기만 보유해 북한과의 공중전력에서 큰 열세에 놓여 있었는데요. 전쟁 발발 하루 뒤인 1950년 6월 26일, 이근석 대령을 비롯한 조종사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짧은 기간 비행 훈련을 받고 7월 2일 미군으로부터 10대의 머스탱 전투기를 인수받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3일, 10대의 전투기는 적진을 향해 출격했는데요. 지금도 우리 공군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7월 3일을 조종사의 날로 제정, 6.25 출격 조종사들이 가슴에 품었던 필승의 신념을 기리고 있습니다. 10대로 첫 출격한 머스탱은 휴전시까지 승오리 철교 폭파, 평양 대폭격 등 우리 공군 임무의 92%를 소화해냈는데요. 당시 조종사들은 제대로 된 비행 교육조차 받지 못했지만 필승의 신념 하나로 총 8,495회 출격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이 전투기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10대였지만 전쟁 중 계속 충원돼 휴전 당시에는 총 80대의 머스탱을 보유했었는데요. 이후 제트기가 본격 도입되면서 F-51 머스탱은 57년 완전 퇴역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머스탱의 운용기간은 단 8년에 불과했지만 그 어떤 전투기보다 우리 공군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전설의 전투기입니다. 우리 군의 평시 임무는 전쟁의 억제입니다. 전쟁의 억제는 적이 감히 공격할 수 없는 능력과 태세를 갖출 때 비로소 달성되는데요.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수 없는 이유,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 수호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현역 장병들과 270만 든든한 예비군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